네,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 복장이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를 노리고 나오셨다고. 그런가요? 역시 매력 덩어리. 오늘도 김건희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특검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세 번째 조사 드디어 출석했습니까? 네, 어제 오후 2시쯤 출석해서요. 3시간 20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질문은 건진법사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관련 청탁 의혹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아는 대로 이야기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라면서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네. 특검은 오는 토요일 다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네. 이거 역시 건강 상태를 좀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정말 됐던 게 있죠. 바로 심평 변호사와 김건희의 통화 내용. 이것까지 부인을 했다고 하네요. 네, 갑자기 두 사람 간 진실 공방 분위기인데요. 심평 변호사가 전했던 말 중에 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네. 배신 안 했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한 이 부분이 네. 김건희가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 냈는데요. 네. 심평 변호사가 먼저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김건희는 거기 그냥 단순 호응을 했을 뿐인데 이게 마치 김건희의 발언처럼 네. 왜곡돼서 발표가 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슬쩍 떠본 뒤에 이를 밖으로 흘려내면서 본인 의견까지 합친 거다. 네. 그리고 신 씨가 자신의 정치적 원서를 덧붙여서 마치 김건희의 말인 양 외부에 흘리는 거는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평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는 윤석열의 멘토다 하면서 굉장한 이제 권위, 위세를 좀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멘토와 김건희의 싸움 그런 구도로 좀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심평이 알고 보면 엑스맨이었나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요. 김계리 2가 되겠네요. 네. 이게 진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쪽에서는 김건희가 말한 거는 맞는데 변호사가 사후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불리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후 조치로 그렇게 일부러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김건희 이 메시지가 공개된 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시작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심평 변호사가 스스로를 좀 전략가라고 자임하는 스타일의 그렇죠.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 한동훈을 지렛대 삼아서 이번 선거에 일정 부분 뭔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시도가 아니냐. 한마디로 좀 그 심평 변호사가 네.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심평 왜 그러냐 그렇게 발언을 하지만 바로 심평 변호사 윤석열의 멘토 이분은 정말 많은 언론에 나가서 관련 얘기를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처음에 페이스북 글로 시작을 했는데 20일에는 YTN 라디오에 출연했고 네. 어제는 또 채널A 유튜브에도 나와서 여러 발언들 추가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가령 김건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네.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지점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남편에게 꼭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윤석열이 또 국회의원 경험이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적 네트워크가 좀 부실했는데 정권 초반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 정권 초반 인사를 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해줬고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이런 좀 아쉬움도 또 토로를 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도 본인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네. 그 여사, 법사, 집사 굉장히 요즘 핫 이슈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건진법사 구속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 이후에 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네. 원래 어제 오전에 건진법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었는데요. 건진은 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그 신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8분 만에 끝났고요. 밤에 구속이 결정된 겁니다. 건진법사는 어제 JTBC와 인터뷰 가졌는데요. 출석을 포기한 이유 건진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이유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나 역시도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선택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다. 나도 고통받아야 된다. 참 유의미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었나 싶기도 네, 하다가 그러니까요. 예, 뭐 또 선처를 좀 바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김건희 하면 그 김건희 윤석열 딱 정의를 내렸을 때 워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술 무속인데 이번에도 또 관상가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지금 김건희의 통화 내역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정 기간 동안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씨와 밤낮 없이 통화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김건희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총 81명인데요. 이 중에 백재권 씨와의 통화가 총 13차례, 시간으로 치면 4시간 26분 48초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주말도 없이 평일도 없이 심지어 밤 12시 넘은 새벽에도 통화가 됐다는데요. 8월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만 8번이나 통화했고 나흘을 내리 매일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통화할 때마다 30분에서 45분씩 이렇게 길게 통화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 해외 순방 때마다 이 백 씨와 통화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순방 때 기억하시겠지만 현지 일정 갑자기 뭐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또 영국 여왕 조문 취소되거나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그렇죠. 많았는데요. 네, 맞아요. 이거 역시 그 관상가와 상의해서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실제 국정 운영을 과연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가가 바로 대통령실 이전에도 개입을 한 사람이라고 하죠. 네, 당시에 한창 천공이 시킨 대로 지금 네.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2023년 초에 대통령 관저 후보지 중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좀 둘러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천공이 둘러보고 갔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로 또 드러나기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이 백 씨도 사진을 보시면 수염이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좀 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보면 천공인지 아닌지 좀 네. 헷갈릴 수는 있을 그렇죠. 거. 수염 때문에 예, 헷갈리죠. 같습니다. 백 씨는 사람 얼굴을 동물에 빗대는 네. 그 동물 관상가로 또 유명한데요. 제 관상은 또 어떤 동물로 제가 또 안 그래도 그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네. 사자상인 것 같습니다. 사자상. 이게 이 아. 눈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네. 눈이 강한 사람을 또 사자상, 호랑이상 이렇게 빗대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반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라이온 킹이 되거든요. 머리 이렇게 갈기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알고 하신 거예요. 매우 적절한 사자.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카리스마가 많으셔서 네. 한 얘기입니다. 네. 네, 이 백재권 씨, 윤석열 부부와는 2017년부터 인연이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네. 백 씨의 칼럼을 보면 윤석열을 공포의 악어관상 이렇게 분석을 했고 아, 윤석열을 악어 관상이라고 표현했군요. 네네. 그리고 또 김건희에 대해서는 공작상이다라면서 영부인이 될 관상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 관상 받는데요. 윤석열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관상을 가졌다면서 국운도 좋고 총선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 다들 아시죠? 네. 총선도 폭망했고 네. 윤석열은 파면됐고 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상을 본 게 아니라 아부를 떤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윤석열 부부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지 그러니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유유상종이라고 본인들이 사입이 가짜니까 주변에 가짜가 몰려드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특검이 점차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 강제 수사했는데요. 국회 본청에 CCTV 자료 확보해 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돼서 좀 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추 전 원내대표 비상계엄 당시에 소속 의원들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무총리, 네.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비롯해서 여야 현역 의원들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번에 압수한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국민의 압수수색은 이게 정치와 종교의 결합, 그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하려 한 건데 이게 불발이 결국엔 됐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20일까지였거든요. 네. 결국 불발로 끝나서 특검은 재청구하는 방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로 입당해서 특정 인물 권성동이죠. 이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했다라는 의혹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3일에 중앙당사 영장 집행하려고 했지만 거센 반발로 가로막혔고 또 지난 18일에도 국회 찾아가서 협조 요청했지만 결국은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슈가 많잖아요. 압수수색도 있고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찬탄, 반탄, 뭐 기승 전환길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압수수색 영장 종료된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자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의원들이 특검을 민주당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의 사냥개다. 네, 좀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했고요.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견지해 온 것처럼 네. 끝까지 당원 명부 사수하겠다라는 네. 입장도 밝혔습니다. 뭐 의총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우리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끝까지 싸우자라는 뭐 마음을 나눴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바로 김문수 당대표 후보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제가 만약 우리 당사에 드러눕지 않았다면 네. 저 무도한 특검이 우리 소중한 당원들의 신상을 다 털어갔을 거다. 깨알 같은 자기 홍보. 그렇죠. 내가 온몸으로 막았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특검이 이 압수수색을 그만둘 때까지 본인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또 밝혔는데요. 네. 뭐 당대표 선거 끝나고도 계속 하실지 혹은 당대표에서 떨어지고도 계속 농성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특검의 장명을 이재명 특검이라고 했군요. 여전히 반성운동 국민의힘인데 이러한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간 우리가 김문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 어제 당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보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압도적 1강이 없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부터 지지율 1등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던 장 후보가 당심에서 김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 후보가 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김 후보 30%, 안 후보 8%, 조 후보 7%로 나타났습니다. 장 후보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선거 판세를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저보고 받으래. 같이. 전환기 씨 개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장동혁 씨가 이렇게 앞선 거로 나와서 좀 충격이네요. 네, 전한길의 입김이 관건이겠다 싶었는데 네. 실제로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에 나온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의 응답 결과였고요. 여론조사 전체를 놓고 보면 네. 조경태 후보가 1위였습니다. 전체를 놓고 네, 보면. 조경태가 20%, 네. 김문수가 14%, 네. 그리고 안철수, 장동혁 후보가 각각 11% 기록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꼴찌였고요. 네. 장동혁 후보가 33%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전체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쯤 되면. 네. 얼마나 국민의힘이 이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지 네. 자기들만의 극우 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쵸. 알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또 당원 상대 투표가 80%, 네. 그리고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20%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요 퍼센테이지만 봐도 결국은 당심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그쵸.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 간의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국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눈에 담지 않는 국민의힘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가고 있냐. 민주당 소식 좀 볼게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다음 달 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네. 공소청과 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도 역시 정리를 한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 조직법으로 담고 또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 조직법 통과 이후에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즉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추석 전까지 네. 말 그대로 전광석화로 진행을 하고 네.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또 불기소권을 어떻게 견제할지 이런 세밀한 내용은 시간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간의 명청 체제라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체제라고 당 체제라고 하는데 정청래 체제에서 약속을 했던 것 중에 추석 전에 각종 개혁들을 끝내겠다. 그러면 결국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이 좀 끝날까요? 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결정이 서로 당청이 서로 윈윈하는 네. 아주 뭔가 모양새 좋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방문진법도 좀 통과가 됐었죠. 네, 방문진법 통과 먼저 본회의 영상으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의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방송 3법 완성되는 겁니까? 네, 영상 보셨듯이 방송 3법 중 두 번째 방문진법이 어제 국회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윤석열의 거부권 때문에 계속 번번이 폐기되었었잖아요. 이제 KBS, MBC 이렇게 통과가 됐고 이제 이어서 EBS 법까지 통과가 되면 네. 방송 3법 개정안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 어제 통과된 방문진법 내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또 이사 추천 제도도 추천하는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좀 확장을 합니다. 네. 또 사장 선출에 시청자가 네.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내용 들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난리인지 어제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국회 표결에도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꿨던 네.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마찬가지로 환영 입장 밝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소식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행보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도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조떼꾸알 부탁드린다 그리고 된장찌개 많이 벌써부터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복당 신청도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네, 특별사면 엿새 만에 복당 완료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에 복귀할 전망인데요. 그 전까지는 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을 허가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3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전사가 고향으로 귀환했음을 국민들께 알립니다. 장당하며 열석을 공헌한 정치적 상상력, 슬로건 하나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낸 현명함,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포효하던 강인함,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두려울 것입니다. 당직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관련된 그리고 민심을 수렴하는 통로이자 싱크탱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1월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기 전당대회에 걸맞게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당이 창당 이후로부터 계속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제시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조 전 대표께서 상의해서 결정하신 네, 당의 혁신 정책 연구원장으로 복귀한다니까 이제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실 소식인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국운이 달린 문제. 네. 지금 한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오는 23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발할 예정이고요. 23일에는 일본, 그리고 당일 오전 제1동포 오찬 간담회 시작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식 일정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일 이튿날 24일 오후에 바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요. 24일 오전부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상회담 일정인데 여러 가지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던가 조선업 프로젝트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마지막 날에 한화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도 시찰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협력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다는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어저께 발행된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방향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전망 네. 또 뭐 한반도 비핵화 정책 관련해서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위안부 합의 그리고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지만 국가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말 유의미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대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선언이 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식 명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입니다. 1998년 체결된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점은 당시에 오부치 총리가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 인정하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거를 표현했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반성과 사죄를 공식 문서에 명기한 것 자체가 이 선언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 워딩에 대해서 그 선언 정도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좀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든 국익 차원에서든 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자체가 통렬한 사죄와 반성에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다른 공동선언을 지금 고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한 뉴인사 리듬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